춤기법이에요. 춤. 자, 내 혼자 추는 춤도 있습니다. 그것도 도움되죠. 우리가 개인 구에서는 그러한 혼자서 추는 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집단에서의 춤은 이거예요. 서로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춤을 이렇게 막 추는 거예요. 그러면 등을 맞대고 내가 춤을 출 때마다 뒤에서 뭐가 오나요? 서로의 신체 감각, 자극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제자리에서 이제 춤을 추게 만들고 나중에는 이동하면서 춤을 추게 만듭니다. 등을 맞대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조금 더 응용하면 세 사람이 꼭지점을 만들어서 꼭지점에 있는 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세 사람이 서로 춤을 추는데 꼭지점에 있는 사람이 어떤 춤을 추면 나머지 두 사람은 그 사람을 그대로 따라해서 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추고 나면 다시 돕니다. 로테이션식으로 돌면 꼭지점이 다시 바뀌죠. 바뀌면 이 사람이 또 나와서 이렇게 추면 나머지 두 사람이 따라하고 이렇게 계속 순환시켜서 서로 춤을 추게 만드는 방법. 재밌겠죠? 네. 이런 것들은 코칭에서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인관계나 자기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춤을 추는 과정에서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욕구나 에너지가 만나질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풀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잘 관찰해 보면 자신의 특정한 어떤 행동 패턴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춤 작업을 통해서 자신 안에 억압되어 있고 뭔가 엉어리져 있고 뭔가 경계에 갇혀 있었던 그러한 욕구들이 드러나면서 그것이 해소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춤 기법이에요. 다음은 연극 기법입니다. 이 연극 기법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연극은 관람석에서 앉아서 그냥 관람하잖아요. 이 연극 기법은 뭐냐면 본인이 그 집단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배우가 되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그 연극의 배우로서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관중이 직접 참여하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그 감정을 체험하게 되고 또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억압되어 있는 것이 묻어서 나오면서 심리적인 치유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연극 기법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좀 더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인연 기법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기법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분야에서 활용을 계속 하세요. 하다 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10배, 100배의 다양한 응용 기법들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연 기법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를 하잖아요. 인연 기법은 누구와 하는 거예요. 집단 속에서 서로 인연을 가지고 인연과 대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연과 대화를 하면서 사람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아니지만 대리 체험을 하는 거죠. 분명히 현실 세계 속에서 내가 대화를 하고 있지만 이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인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대리 경험을 하는 것조차도 그건 우리 뇌에 기억될 때는 실제 경험한 것과 똑같은 형태의 저장 기억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 상담사와 코칭사는 이 집단 속에서 이 내담자들이 인형을 어떤 형태의 인형을 선호하는지 또 어떠한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지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 비언어적 수단입니다. 비언어적 수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아까 그 손을 서로 밀기도 했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손바닥만 이렇게 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이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는지 그걸 느낌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약 5분 정도 이렇게 있다 보면 처음에 되게 서먹하죠.
5분 동안 손바닥을 마주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5분 동안 상대와 손을 마주치고 있으면 몇 년간 그 사람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그러한 라포가 형성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잠깐 스치는 것도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5분 동안 손바닥을 마주대고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 스치는 것도 힘들어했던 내 좁혀져 있는 경계가 5분 동안 상대방하고 내가 손을 이렇게 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의식에서 이미 사람과 사람 간에 이런 접촉에 대해서 내 경계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신체 접촉을 하지 않고 그냥 아이 컨택만 해도 가능해요? 가능하죠. 근데 아이 컨택보다는 실제 손을 신체적인 부분을 갖다 댔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집단 속에서 이제 집단이 서로 이렇게 걸어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걸어 다니게 만들면서 서로 걷다가 눈이 마주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눈이 마주친 사람에게 가서 뭐 합니까? 서로 눈을 마주치고 눈 접촉을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걷다가 눈을 마주치면 그냥 마주친 걸로 눈 돌리는 게 아니고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고 눈을 마주친 사람과 눈 접촉을 몇 분 동안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대부분 시선을 기피하는 그런 소극적인, 수동적인 그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럼 내가 다른 사람과 걷다가 눈 마주치면서 눈을 마주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당당하게 그 사람과 대면, 직면하는 내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전에는 대인 깊이를 갖고 있었는데 사람 시선을 마주치고 손을 마주치고 해서 나는 이미 사람들을 만나는 게 괜찮다는 게 무의식에서 자리 잡아버리니까 이 부분이 쉽게 이제 극복되어 버리죠. 경계가 확장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전체성을 가지게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눈을 마주친 사람과 이제 눈 접촉을 한 후에 상대방 어깨에 손을 올리고 쳐다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어깨에 손을 올리고 쳐다보면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들어오죠.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이러한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오랜 기간 무의식에 자리 잡았던 나의 좁혀진 경계를 열어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효과가 좋을까요? 그리고 어깨 손 올리고 눈 접촉을 한 후에 다시 손을 떼고 또 걷게 만들어서 다른 상대와 똑같은 훈련을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이 사회라는 집단 속에서 그 전에 가졌던 그러한 불안이나 공포나 위축이나 깊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극복될 수 있는 상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 치료의 효과가 어떻게 보면 개인 상담을 통한 효과보다도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직접 내가 어떤 것을 해보고 또 그것을 내가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내 경계를 확장하고 지금 여기에서 나를 만나고 지금 여기에서 상대를 만나고 전부 다 지금 여기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음악 기법이에요. 음악 기법. 우리는 특정한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의 운율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내 어떤 기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음악이 필요할까요? 그럼 지금의 자신의 어떤 정서 상태와 비슷한 음악을 들려주면 지금의 내 기분이 그대로 유지되겠죠. 내가 뭔가 좀 잔잔한 정서를 느끼는 상태라면 음악이 편안하고 잔잔한 조용한 음악이 오면 그 기분이 유지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의 내 기분을 바꾸고자 한다면 지금의 내 기분과 상반되는 음악을 들려주면 좋죠. 내가 기분이 좀 처져 있을 때는 어떤 음악을 들려주는 게 좋을까요? 신나고 힘있는 음악을 들려주는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정서를 바꿀 수 있는 음악을 들은 후에 집단이니까 이 집단 속에서 내가 이 음악을 듣고 나는 이런 느낌이었다. 나는 이런 느낌이었다. 나는 이런 느낌이었다. 서로의 느낌을 발표하도록 해서 그 발표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에서 내 마음에 억압된 부분, 내 내면의 욕구 이런 부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수용적 음악 치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 환상적 음악 치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음악을 일반적인 음악이고 좀 환상적인 음악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환상적인 음악을 틀어놓고 리더가 안내를 해주죠. 뭐냐면 각 구성원들이 그
그 상상적인 음악을 들으면서 자신만의 어떤 줄거리를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각자 나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옛날에 어떤 나라의 왕이 됐던 상상을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자신이 훌륭한 뭐 야구 선수가 된 줄거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각자 이거는 줄거리를 만들어내서 나중에 한 명씩 이제 발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이 된 경험, 이 사람은 야구 선수의 그런 경험, 이건 전부 다 상상입니다. 자신의 상상한 줄거리를 발표하기 위해서 서로 그걸 공유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각자 또 거기에 대한 소감을 그 정말 좋은 그거였다라고 함으로 해서 서로가 이제 경계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걸 환상적 음악 치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호 교류적 적흥 연주 기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다양한 악기를 비치해 두고 각자 자기가 선호하는 악기 아무거나 들고 정해져 있는 룰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대로 아무데나 그냥 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상호 교류적 적흥 연주입니다. 그러면 이거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자기가 선호하는 악기를 잡고 그 악기가 나타내는 거기에 자신의 감정, 욕구를 그대로 표현하게 만드는 게 이 치료 기법이죠. 여기에는 모든 악기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대적인 악기, 뭐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악기, 어떤 뭐 북이나 꽹과리, 징 어떤 것이도 다 가능하죠. 그 다음 집단 환상 동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음악을 틀어놓고 어떤 동물이나 어떤 식물이나 또 어떤 상상적인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자신이 실제로 나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호랑이가 됐다 라고 환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에 맞춰서 내가 호랑이가 하는 이런 행동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또 자기가 용이라고 상상한다면 용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을 동작이나 어떤 행동으로 형상화시켜서 표현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집단 환상 동작입니다. 이렇게 음악을 활용해서 우리는 집단 치료 기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